오늘은 조선시대 농서 관련 사료를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학년도 A형 12번 문항에 한글 사료로 나왔던 농사직설 서문입니다. 농사직설은 1429년 세종의 명에 의해 정초, 변효문 등이 편찬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농서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 농서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것의 편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노농을 찾아가서 직접 그 경험담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책을 썼다는 것이죠. 이 점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자 천하 국가지 대본냐. 농사는 천하와 국가의 으뜸되는 근본이다. 공유 태종 공정대왕 상명유신 삼가 생각건대 태종 공정대왕께서 일찍이 유신들에게 명하시어 철취 고농서 전용지어 부주향언 옛 농서에서 적절하게 쓰이는 말들을 뽑아서 취해서 향언으로 줄을 붙여서 간판 반행 교민력본 판각하고 간행해서 백성들을 가르쳐 근본에 힘쓰셨다. 즉 농사에 힘쓰게 하셨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줄은 농사직설의 아주 유명한 말이자 한자 자체도 너무너무 쉬우니까 꼭 눈에 익혀주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태종 공정대왕은 조선 태종, 그리고 그가 유신들에게 명해서 간행한 이 책은 농서지묘입니다. 농서지묘는 이두로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앞에 부주향언, 즉 향언을 붙여서 줄을 달았다라는 말이 큰 힌트가 되겠죠. 향언은 향찰, 즉 이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농상지묘를 이두로 번역한 농서지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앞에 고농서, 이게 가리키는 말이 바로 원나라의 농상지묘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농상지묘, 농서지묘,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자풀이를 보면 좀 쉬워지실 텐데요. 농상지묘는 이름 그대로 농사와 상, 뽕나무 상, 즉 양잠, 농사와 양잠에 관한 책인데, 조선의 농서지묘는 그 중에서도 밭갈이와 벼, 보리, 밀, 재배 기술, 즉 농사와 관련한 기술만을 집중적으로 발췌해서 이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뽕나무 상자를 빼고 그냥 농서라고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바로 외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줄 철자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 한자라서 외우실 필요 없고, 그 외 나머지 글자들은 다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넘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급, 아, 주상전하, 계명도치. 우리 주상전하에 이르면 명석함을 계승하여, 즉 앞에서 말한 태종공정대왕의 명석함을 계승하시고 정치를 도모하여 우류이어 민사, 더욱이 민사에 뜻을 두셨다. 이 오방풍토부동 수예지법 가규기의 불가진동고서, 오방, 즉 각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음으로써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각 그 마땅함이 따로 있으니 옛 서적들과 다 같을 수가 없다 하여 중략하고, 이 페이지에서도 이 각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서 이 책을 편찬했다라는 부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나온 고서들은 다 중국의 것을 참고했으므로 우리나라와 풍토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 안일 부자가 언제는 안일 부였다가 언제는 또 안일 불인 경우에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글자 뒤에 디귿과 지읒이 오는 경우에만 불이 아닌 부로 읽습니다. 그냥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동 할 때는 뒤에 디귿이 왔기 때문에 부라고 읽은 것이고, 밑에 불가의 경우 뒤에가 기역, 그러니까 디귿과 지읒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읽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중략된 부분의 내용은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령을 해서 지방의 노농들을 찾아가 그 농사 경험을 물은 이야기, 그리고 또 신하 정초와 변효문에게 그것을 정리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큰 힌트가 되는 내용이라서 기출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더 보겠습니다. 취기전료, 찬성일편, 목왈, 농사직설. 그 절실히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한 편을 짓도록 하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 하였다. 농사지 외 부잡타설. 농사 외의 것은 다른 설은 섞지 않고 무위간직, 사냐지민, 효연이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에 힘써서 산과 들의 백성들도 깨닫고 쉽게 알도록 하였다. 이 페이지에서는 농사 외에 다른 말을 섞지 않았다. 이 부분도 포인트인데요. 농사직설은 주로 곡식 재배에 중점을 두고 각종 곡물의 재배법이나 수확법, 논밥, 관리법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2013학년도 1차 19번 문제를 한번 보면 농사직설과 관련한 설명을 주고 그 선지로 농업과 임업, 축산과 양잠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료에 다른 설은 섞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사직설은 농업에 대해서는 다뤘지만 임업이나 축산, 양잠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진 않았다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따라서 이 책의 이름도 농사직설이라는 거, 즉 농사에 대한 직설적인 이야기, 농사직설은 어떠한 불필요한 교훈이나 꾸밈 같은 거 없이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곧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농사직설 서문의 사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넘어가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농업 지침서, 농가집성 서문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집성은 효종 6년 1655년에 신속이 편찬한 농서로 이 사료가 따로 기출된 적은 없지만 2013학년도 1차 19번 문제의 선지에서 중국 강남 지방에서 발전한 쌀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였다라는 그 특징이 언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농가집성에서는 이양법의 보급을 강조하였다라는 것도 공무원 시험에 종종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서 보겠습니다. 여상 희독 주부자서. 나는 일찍이 주부자의 글을 즐겨 읽었다. 여기서 이 나는 송시열입니다. 농가집성의 서문을 송시열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 주부자는 주희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송시열은 일찍이 주희의 글을 즐겨 읽었다. 기광대 정미지지, 즉 비소감지. 그 광대하고 정미한 뜻은 감히 안다고 할 바가 아니고 고역 불가며 인언. 그러므로 또한 감히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유기중 권농문 수조 고 굴려 백성지 소일용자. 오직 그 중에 권농문 몇 조는 본래부터 여러 백성들이 일용하는 바였으므로 고 매우 전홍야부 즉 이 담설이 미미야. 고로 매번 밭에 있는 늙은이 들에 있는 지아비 즉 농부를 만날 때마다 곧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금년동 공주목사 신후속 이 기소편 농사설 현기. 금년 겨울에 공주목사 신후속이 그가 엮은 농사에 관한 말들을 보내왔다. 여기까지 보면 송시열이 주자의 글 중에서도 건농에 대한 문장들은 백성들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농부들을 만날 때마다 말을 해왔는데 공주목사 신후속 이게 키워드죠. 신후는 신씨 제후를 말하는 것이고 속 이것이 이름입니다. 즉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사에 관한 글을 엮어서 보냈다라는 것인데 농가집성은 공주목사 신속이 기존의 주요 농업 서적을 모아 간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더 볼게요.
여수의 졸업, 즉 기소의 수라 금고 시사 변물자. 내가 이를 받아서 다 읽어보니 곧 그것은 금고의 시사를 수집하고 망라하여 변별한 물건인 바. 중략하고 신후 차장 진어 이비을람. 신우가 장차 임금께 나아가서 이걸 올리고 이로써 을람할 수 있도록 갖추겠다고 하니 여엇이 이규감언. 나는 이에 더욱 느끼는 것이 있다. 여기서 금고의 시사를 수집하고 망라하여 변별한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신속이 이 책을 만들 때 과거의 책들을 모으고 분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고금의 책들이 무엇이냐? 바로 농사직설, 금양잠록, 사시찬요초, 구황철료인데요. 농가집성은 농사직설, 금양잠록, 사시찬요초 이 세 가지의 농서와 부록으로 구황철료를 덧붙인 합편입니다. 그러나 각 부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 꽤 있어서 당시로서는 내용과 체제를 갖춘 종합 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사직설과 금양잠록은 곡식류에 중점을 둔 책인데 이 사시찬 요초에서는 24절기별로 각종 곡식의 재배 방법 플러스 목화나 삶 등의 약용작물의 재배법을 더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농가집성은 곡식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이전의 농서들과는 달리 특용작물에 대한 설명을 더해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변화된 농업 환경을 반영한 균형 잡힌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